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이 2019년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지금 시간이 약 8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영상 감독님을 초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참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나라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댓글 조작 사건을 보고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강의라고 해도 되는데 특별 사설로서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으로서 특별 사설입니다. 당선 자체가 원인 무효인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십시오, 하야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저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니까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범할 때 많은 기대를 하고 지켜보았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까지 이런 목소리를 내게 돼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또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김경수 도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또 드루킹은 역시 김경수 도지사가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또한 그 실행에 옮겼던 드루킹의 김동원 씨인가요? 그분이 약 3년 6개월인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라든지 프로필을 다 공개를 하였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국제협상예술원을 만들어가지고 저는 영화 협상의 전문가인데 이제 가요 전문가가 돼서 가수 노래도 가르치고 있고 지금까지 노래를 929곡까지 불러서 유튜브에 공개하는 과정에 약 4년 동안 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수들을 노래를 지도하는 교수가 노래 지도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런 영화 협상의 전문가이기 전에 여기 지금 이 카피를 떴는데 이것이 뭐냐면 대한탁구협회 공인 심판 원증이라는 그 심판 원증을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심판증이 이렇게 있으면 앞뒤로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 1급 2008년도 2월 20일 벌써 11년 전에 제가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지었습니다만 대한탁구 이 사람은 본협회 공인심판원임을 증명함. 그래서 2008년도 2월 21일에 제가 대한탁구협회 1급 3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땄고 제가 사정이 있어서 국제심판은 따지 못했습니다. 국제심판도 언젠가 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탁구를 치고 얼마 전에 탁구 치는 동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탁구 12년 만에 쳤는데 그 53개를 건드리지 않고 넘기는 동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와 예전에 탁구를 함께 쳤던 분들이 격려 메시지가 와서 감사할 뿐입니다. 또 탁구를 또 치면 또 이렇게 좋은 운동이라서 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핸드 이게 바로 탁구 라켓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페놀더라는 라켓입니다. 이 페놀더의 이 목판은 바로 일본의 기소산에서 나는 북쪽 지방에서 나는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샀는데 아주 조금 더 변한 A급 목판입니다. 지금 사자면 한 수십만 원 갈 겁니다. 그리고 라바는 검정 라바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동영상도 공개 이게 야구공 아닙니까? 야구공인데 이게 야구공을 제가 작년도 2018년 10월 28일 날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지는데 제가 지금 만 61세고 이제 올해로 만 62세가 되고 한국 나이로 63세가 되는 해인데 작년에 333개를 연속으로 투구할 정도로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스포츠 페어플레이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탁구공인데 과거에는 이게 36mm인데 지금 40mm로 바뀌었고 2.5g에서 2.7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떠나서 스포츠는 이기냐 지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페어플레이가 기본 덕목인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페널도 선수로는 남자 선수로 올림픽을 제패한 선수가 바로 왼손잡이 윤남규 감독. 윤남규 선수가 서울 올림픽에서 개인 단식에서 우승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페널도로 그 다음에 유명한 선수가 또 김택수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는데 세계대회에 가서 4강전에서 중국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탁구는 워낙 이 중국의 텃세가 탁구도 잘 치지만 텃세가 심해서 너무 분하니까 김택수 선수 이 페널도 오른손잡이입니다. 이런 라켓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페널도 라켓은 다이나믹하게 경기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 쉐이크 핸드처럼 양손을 자유롭게 쓰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백핸드라든지 쇼트에 굉장히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드라이버나 호케는 굉장히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에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택수 선수가 저도 압니다. 이게 탁구 러버고 이게 목판인데 러버와 목판 사이에 공인된 그 글루죠. 지금은 또 바뀌었지만 그거를 붙이는데 과거에 거기다가 벤젠인가 뭘 타가지고 떴다 붙였다 하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경기에서 이기고 결국은 실격패 당해서 결승에 못 올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너무 억울했죠. 그게 그때 당시 통행되는데 갑자기 그 중국 탁구비 임원들이 세계 탁구에다 그걸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졌는데 그래서 결승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억울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 규정을 어겼다 해가지고 이키미 센 중국 거기서 졌고, 그리고 또 이게 야구공 아닙니까? 야구공인데 제가 투구를 하지만 가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야구공에 침을 바르거나 이 안에다 페이퍼를 넣어가지고 페이퍼를 약간 긁거나 또는 송진이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야구공을 던지면 변화구가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칙 투구하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도 먹고 그런고, 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과거에 중계를 보는데 LA 다저스에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경기할 때 유격수 게레로 선수가 압축 배트, 그러니까 배트에다가 안에 압축을 해가지고 파워가 더 좋은 배트를 사용해가지고 그게 왜 발각이 되면 딱 쳤는데 배트가 부러졌어요. 심판이 보니까 안에 그 압축 배트다 그래서 바로 발각돼 바로 퇴장당했죠. 또 징계도 먹고 벌금도 물고 몇 경기에 출전을 못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스포츠 축구라든지 야구에서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한 선수는 지금 엄중 처벌하고 아예 한 경기만 스포츠 승패를 조작만 해도 영구히 제명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요새 뭐 누구나 필수품이 이게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학교 학력고사장에서 스마트폰 등 기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 전혀 사용도 안 했는데 깜빡하고 그 수험장 그 교사한테 맡기는 걸 잊어버리고 갖고 있다 벨이 울려가지고 그냥 0점짜리 악소리도 못하고 퇴장하는 일이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숙명여고 학생의 쌍둥이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부친이 그 학교에 직원이었는데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그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0점 처리되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할 것 같지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경기 룰, 페어플레이 정신에서 페어플레이 그 사례를 갖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퇴장 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지원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쓰지 않지만 8천만 개 이상 여론 조작의 댓글을 지원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는데 그 댓글 조작한 혐의가 드루킹이라든지 김경수가 공모했다라고 해서 1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도 당선되어서 활동하다 겨우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뭐 특별한 그 조항이 있어가지고 뭐 내란이나 뭐 이런 거에는 했지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과연 그 이런 8천만 개 전 국민이 다 봤죠. 저도 봤죠. 뭐 나 문재인 지지한다. 갑자기 뭐 비당에 나가다가 앞서가고 뭐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8천만 개 이상의 여론 조작의 댓글을 지원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한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저는 탄핵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잘못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뭐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엄청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켜보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경제 이런 거 있어가지고 참 실망하기 시작하다가 이번에 드루킹 김경수 구속 사건을 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는 정당한 선거로 출범한 정통성을 인정해야 되는 출범 자체는 제대로 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드루킹과 김경수 등이 8천만 개 이상의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해서 만든 출범 자체 하자가 있는 정통성을 인정하기 힘든 정부가 되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 당시에도 여론 조작이 심증이 가고 작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심증이 가고 있습니다. 참, 이 정치가의 덕목은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앞에 나서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되는데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면 이걸 따라다니고, 국민들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 대통령직 수행 실수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의 반칙 플레이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수험생이 부정행위 발각되면 수험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 탁구 경기 하고 나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라바에 솔벤트인가 뭘 발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러버의 공일 더 강하게 잠시 몇 시간 동안 그걸 발라가지고 이 러버를 붙이면 강하게 나가는 탄성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계 탁구대회, 우리나라가 세계 탁구대회를 제패한 건 현정화 선수가 유일합니다. 올림픽은 복식에서 양영자 현정화가 우승했고 개인대회에서 윤영국이 우승했지만 세계 대회에서 주세혁 선수가 예전에 쉐이크핸드 수비수가 결승까지는 간 적이 있어도 우승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김택수 선수가 그 컨디션은 충분히 그 개인 단식 남자 단식에서 세계 선수권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배가 아파서 중국 사람들이 그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효다 경기.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졌습니다. 자, 이렇게 뭐 요즘에 심각하게 하는데 제가 노래를 929곡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1부를 마치고 간단하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제가 노래를 929곡까지 불렀는데 제가 2015년도에 2번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 그 유명한 노래 이미자 가수의 아시란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란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서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3년 6개월 만에 불러봅니다. 아시 한번 불러드리고 또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저는 워낙 노래를 많이 하니까 이거 뭐 노래 연습도 안 하고 또 한번 불러봤습니다. 야시 너무 정감 있고 구슬프고 슬픈 노래인데 참 이 나라가 요즘에 아주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슬픈 시대인데 참 나라가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929곡까지 했고 제가 올해 한 1000곡까지 도전을 해서 또 노래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작사도 3곡을 했고 김영순 가수의 하늘이 주신 사랑, 이은진 가수의 매화같이 사랑이 말리지 장성. 뭐 우리 김영순 가수는 대한민국 가요 역사상 최고의 천재 가수 중에 한 명입니다. 목소리도 최고 좋고. 그런데 이은진 가수도 요새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합상예술원에 훌륭한 가수들이 많아서 이 가수들을 모시고 참 가수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분도 굉장히 큰 대기업에 임원까지 하신 분이고 지금 퇴직을 하신 분인데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하고 한 15, 16년 정도 알고 지내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나라가 정말로 엉망입니다. 청소년 실업 문제, 자영업자 문제, 경제 문제 등등 다 제껴두고 오로지 북한에만 전직 대통령들을 죄다 감옥에 가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현 정부가 내서 검찰들이 이렇게 탁탁 털어도 세월호 뇌물수수 하나도 나온 게 없다. 또한 완전 여론 조작으로 민주노총을 내세워서 국민을 선동 칡불 민심이 어쩌니 하면서 5.18 때나 이번 탄핵 때나 선량한 국민을 선동한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고 각 국무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장관들입니다. 허수아비로 만들고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권이 빨리 없어지길 바란다. 요즘들 안보를 보면 국군이 왜 존재하는지 모를 정도로 주적이 북한이 아니고 한미일 동맹을 무너뜨리면서 일본이 주적인 양 교과서의 모든 북한 말은 다 빼고 독립운동 관련 일본에 관한 비판적 시각만 바라본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1년 6개월 동안 대통령 직무 동안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10% 정도 하고 나머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해외 순방에 그것도 경제협력 성사는 단 한 건도 없고 오직 북한의 경제제재 압박 해제를 위한 북한 대변인 역할만 하고 다니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참 서글픈 생각이 든다는 식으로 아주 진솔하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면 겸허해야 됩니다.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은 국민의 여론에 겸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상사가 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을까? 외교 제대로 했습니까? 지금 미국하고도 삐걱거리고 일본하고도 삐걱거리고 EU 뭐 등등 별로 관계가 좋아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국방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금 국방이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막 다 풀어놓고 북한군이 진격해 와도 북한군이 쳐 들어와도 좋게끔 지금 다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 아주 나쁩니다. 한국은 미국하고 공조해야 됩니다. 미군 철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경제는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통계청장이 발표한 지금 현 정부의 통계청장이 발표하면서 심각하면 심각한데도 이미 발표한 그것도 심각한데 여러분들 한번 청와대에 계신 분들 대통령부터 참모들 경제팀 모두 강요들 공무원들 모두 정말 시장이나 이런 상가 가보십시오. 지금 자영업자가 지금 수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심각합니다. 아무튼 이 댓글에는 8천만 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개수의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시켜서 불법적인 혜택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선 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무역을 했고 영어의 전문가이고 국제계약서도 쓸 줄 알고 국제계약서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당선 자체가 원인 무효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법학통론 분명히 공부했고 꾸준히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통 사람 이상의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자체가 원인 무효입니다. 불복이 아니라 원인 무효예요. 당선 자체가 원인 무효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과 이 원인 무효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이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국가 민족을 대한민국 국민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티지 마시고 스스로 정말로 국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면 그 피해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과 관련된 전 세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줄줄이 처리하는 이미 지금도 김경수 아니죠? 다 측근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또 줄줄이 있을 겁니다. 사법 처리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건 막아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직 정권에서 몸담았던 사람들이 교도소 가는 이런 국가가 창피한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미 김경수와 안희정, 드루킹 등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버티고 계신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나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금 여러 사람이 떠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결과가 참담하고 비극의 역사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비극은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을 저는 기대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협상 영어로도 강의해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도널드 트럼프가 1년, 2년 동안 떠들었지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협상한 게 없어요. 그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 희우서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 북한이라는 나라는 오로지 김정은과 김정은 가족을 위한 국가이지 그 2인자도 하루아침에 사형시키지 않습니까? 장성택 처형했습니다. 등등 엄청난 많은 사람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죽었습니다. 법의 심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상으로 해결이 될까?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해결은 제가 보기에는 하늘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이거 이 양복 그저께 샀습니다. 새 양복입니다. 새 양복을 하나 이렇게 올해 처음으로 전 양복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뭐 옷을 사 입어야 옷 만드시는 분들도 비즈니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히 나쁜 옷은 아닌데 겨울이라서 겨울 양복을 싸게 세일해서 사 입었습니다.
본색에 약간 체크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몸매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뚱뚱하지 않죠. 제가 야구도 던지고 탁구도 치고 그러는데 제 체중이 고등학교 때보다 지금 약 2, 3kg 더 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그래서 그게 불만이어서 이걸 좀 체중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운동하는 전혀 문제가 안 나는데 김정은의 체중은 지금 몇 킬로냐면 대략 130kg라 합니다. 거의 저의 몸무게 2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김정은은 이거는 제가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닙니다만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직책을 항상 두 가지를 맡아서 하나는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미화 이렇게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을 제법 해서 이렇게 봄 가을에 환경미화를 했고 그리고 제가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항상 체육부장을 했습니다. 축구도 하고 하여튼 운동을 잘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야구공도 제일 많이 던졌고 그리고 1000m 달리기는 학교 전체에서 한 10등 정도 수준이고 반에서는 1등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굴 보더라도 저 친구 몸이 좀 살쪄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걸음걸이만 봐도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건강한데도 제가 한 2, 3kg 빼야 됐다 생각하는데 김정은이 130kg입니다. 그래서 느끼기에 제가 두 가지를 예측을 하는데 올해 8월 달에 더운 여름에 아마 김정은이가 갑자기 몸이 다운돼가지고 저체형을 가지고 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늦으면 2020년 1년 후에 2020년도 1월에 추위에 현지 지도 나가다 갑자기 추위와 더위에는 이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이 혈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노래를 929곡까지 부르면서 제일 처음에 불렀던 노래가 2015년 1월 22일 날 김덕 작곡가 사무실에 가서 남진 가수의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몇 년 만에 한번 불러보겠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때문에 노래를 천곡 도전하게 된 어떤 단초가 됐습니다. 참 조그만 거 하나가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남진 가수의 노래를 한번 제가 약 한 2015년에 여러 번 불렀는데 그 후로 부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죽도록 사랑했고 순정을 다 바쳤어 믿고 또 믿었구만 영원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 말없이 가는 길에 미워도 다시 한번 안녕
울면서 돌아설 때 미워도 다시 한번 자, 이 노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래 도전을 하고 작사도 하게 됐고 또 그 가수들 노래를 가르치게 된 그 원인이 된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 정말로 김정은이가 올해나 내년에 심장마비로 급사해서 죽으면 밉지만 다시 한번 김정은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사실도 없고 정당은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정말로 국가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책을 4권 쓴 저자고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찬성 반대는 얼마든지 표현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보고서를 정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그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2나라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항은 여전히 미국이 몇십 년 후에 가장 부국이 되고 최고 잘 살고 그 다음에 꼽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련을 맺고 있지만 정말로 이 시련을 잘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될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은 가장 좋은 물질 문명의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저도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도 고생했지만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멋진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 주시고 또 경제하시는 분들 예술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멋진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족하지만 이렇게 외람된 한 말씀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만 저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빠르게 결단을 내리셔서 스스로 하야하시는 것이 대한민국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